자, 세금과 금융투자상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면 세금은 어쩔 수 없이 내야 되는 것인데 첫 번째 세금이 개인들에게 부과되는 소득세입니다. 이 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열거주의 과세라고 해서요. 법에 딱 정해져 있죠. 이런 소득, 이런 소득, 이런 소득, 이런 소득은 이렇게 과세합니다. 만약에 열거가 안 돼 있다 그러면 비열거소득이라 그래서 비과세가 되는 건데요. 우리나라의 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종합과세입니다. 그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소득을 나누는 거예요. 내가 일을 하는데 만약에 내 일을 한다 그럼 이거를 사업소득이라고 하고요. 남의 일을 하고 월급을 받는다 이거를 근로소득이라고 하고요. 내가 투자를 했는데 이자를 받았다 이자소득이라고 하고요. 배당을 받았다 배당소득이라고 하고요. 젊을 때 연금을 가입했고요. 연금 개시 시점이 돼서 연금을 받는다. 이거는 별도로 연금소득으로 구별하고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소득이 있다. 예를 들면 뭐 책을 써서 인세를 받는다거나 강의를 해서 강의료를 받는다거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타 소득으로 이제 분류를 해요. 그래서 얘는 뭐냐면 이 소득을 다 하나로 합쳐가지고 이거를 하나의 소득으로 보고 과세하겠다. 이게 종합소득과세예요. 그런데 소득 중에서 종합소득에 끼워주지 않는, 포함시키지 않는 게 두 개가 있기 때문에 걔를 잘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가 퇴직소득이에요. 퇴직소득은 왜 포함시키지 않냐면 비경상소득,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 아니라는 거죠. 경우에 따라서 1년에 한 번 퇴직소득 받는 분도 있잖아요. 36년 근무하다가 퇴직하시면 1년에 한 번 받아요. 그러면 그 해에는 퇴직금이 꽤 크기 때문에 종합과세로 과세하면 세금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얘는 그래서 빼주는 거고요. 두 번째 양도소득이에요. 양도소득. 우리나라는 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자산에 대해서 매매 차익에 대한 세금을 안 물리죠. 금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았다. 차액에 세금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유일하게 세금 나오는 게 양도소득은 부동산이 많이 나오는데 부동산 같은 경우도 비경상소득이잖아요. 매년 부동산 사고 팔지 않잖아요. 경우에 따라서 이것도 평생 한 번 사고 팔 수 있잖아요. 30년 전에 산 집 30년 뒤에 팔면 가격이 엄청 올랐다. 그러면 이때도 만약에 세금을 종합과세한다 그러면 세금이 많이 나와요. 얘 두 개는 따로 과세를 합니다. 그래서 얘는 이름을 분류과세라고 해요. 분류과세. 그래서 분류과세 두 가지, 퇴직소득, 양도소득 이걸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되고 종합소득 중에서 두 개는 따로 계산해요. 뭐냐면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이걸 우리가 금융소득으로 분류해서 금융소득은 또 별도로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무조건 합산과세가 있어요. 무조건 얘는 이 나머지 소득하고 합쳐서 과세하겠다. 대표적인 게 어떤 거냐면 원천징수 안 한 그래서 처음에 세금 안 떼고 받은 소득이 있다면 걔는 무조건 합산해라. 이런 개념이고 두 번째 분리과세라는 게 있어요. 분류하고 구별해야 돼요. 분리과세도 법으로 정하고 있어요. 열거주의로. 그래서 이럴 때는 몇 퍼센트, 이럴 때는 몇 퍼센트 여기에 해당되면 그 세금을 내면 납세 의무 종료한 걸로 하겠다. 이런 개념이고 중요한 건 조건부 합산이죠. 이 조건부는 일정한 조건을 넘으면 합산하고 일정한 조건이 안 되면 그냥 분리과세로 끝내겠다. 그 조건이 얼마냐면 2천만 원인 거죠. 2천만 원. 그래서 이자 배당소득 합산 2천만 원이 넘어가면 초과액에 대해서는 종합과세하고 그 나머지 2천만 원 안 되는 거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로 종결하겠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소득세 이게 구성이 돼 있고요. 그래서 첫 번째 보면 과세 대상으로 구체적으로 열거된 것만 과세를 합니다. 종합과세에는 크게 6가지죠.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그런데 중요한 건 분류과세하는 거 두 개가 중요하다 그랬죠. 퇴직소득, 양도소득 요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이름도 분리가 아니고 분류과세라는 거 기억하시고 비과세, 분류과세 금융소득을 분류과세를 제외한 나머지 금융소득이 있는데 얘는 조건부로 종합과세한다 그랬죠. 조건이 얼마라 그랬죠? 2천만 원. 2천만 원을 초과하면 합산해서 과세를 하고요. 만약에 2천만 원 이하다 그러면 소득세 14% 그래서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15.4%로 원천징수하고 납세 의무는 종결 그걸로 끝나는 거고요. 자, 이자소득, 배당소득은 유형별 포괄주의라 해서 얘는 무조건 합산 포괄해서 모두 다 이자로 보겠다 모두 다 배당으로 보겠다는 아니지만 간주 이자소득
이자로 간주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뭐 유사 이자 소득 이렇게 비슷한 것들을 나열을 해서 묶어가지고 얘는 좀 포괄적으로 열거가 되지 않았더라도 이자에 해당되는 것들은 같이 넣어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유형별 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소득세는 열거주의, 금융소득은 유형별 포괄주의다.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비열거 소득은 열거가 안 됐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비과세된다. 자, 함정 볼게요. 퇴직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해서 과세한다. 틀린 거죠. 얘는 분류과세고요. 기타소득은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한다. 기타소득은 합산하는 과세고요. 밑에 양도소득이 3천만 원이 있고요. 사업소득이 2천만 원이 있고요. 이자 배당소득이 1천만 원이 있고요. 근로소득이 2천만 원. 그러면 종합소득 과세에 해당하는 합산소득은 얼마냐 이런 개념이에요. 자,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이 보셨을 때 자, 양도소득 3천만 원은 분류과세죠. 얘는 해당이 안 될 것 같고요. 사업소득 2천만 원은 종합과세죠. 얘는 해당이 되겠네요. 그럼 2천만 원 더하기 이자 배당소득은 종합과세죠. 그런데 이자 배당소득이 1천만 원이에요. 1천만 원이면 얘는 종합과세가 아니고 2천만 원이 안 넘으니까 15.4%로 분리과세하고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얘는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는 종료가 되는 거예요. 뒤에 근로소득 2천만 원 이건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자소득은 안 되고 2천만 원은 해당이 되니까 결과적으로 양도소득은 분류과세로 그 다음에 이자배당소득은 분리과세로 과세가 끝난 거고 종합소득은 두 가지 사업과 근로소득 합친 4천만 원만 종합소득 과세가 됩니다. 이것도 복잡한 계산 문제 같지만 분리과세와 분류과세를 이해하고 있는지 그걸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고요. 다음에 법인세. 법인세는 순자산 증가설이라 해서 자산이 늘어났다면 무조건 과세하겠다 이런 개념이라서 법인이 얻은 모든 순자산 증가액에 대해서 과세하겠다. 그래서 열거되지 않은 소득이라도 순자산을 증가시켰다면 과세에 포함하고요. 법인을 수익자로 해서 저축성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 차익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 하더라도 이거는 법인이 수익자이기 때문에 그 법인세에 대해서는 과세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법인세는 순증가설이 제일 중요한 그런 키워드가 되겠고요. 자, 문제 보면 법인소득에 대해서는 열거주의로 세금을 부담한다. 열거주의가 아니라 순자산 증가설에 의해서고요. 밑에 보면 보험계약자와 수익자가 법인이고요. 피보험자가 대표이사고요. 저축성보험 만기 15년 그리고 납입금액 1억 원 만기 보험금이 2억 원일 때 부과되는 과세 방법. 요거는 일단 수익자가 법인이잖아요. 그리고 보장성 보험이 아니라 지금 저축성 보험을 가입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만기 10년이 넘어가고 그다음 납입 금액이 1억 원 미만인 경우 그래서 이건 1억 원이니까 1억 원 이하에 해당되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원래대로 하면 개인이라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죠. 그런데 이게 법인이기 때문에 이럴 때 그냥 법인세는 부과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상속 증여세는요. 얘는 유형별 포괄주의가 아니라 완전 포괄주의입니다. 얘는 뭐냐면 열거가 되지 않더라도 상속처럼 보인다. 그러면 무조건 과세하겠다는 거고요. 증여처럼 보인다. 무조건 과세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률에 면제 규정이 없는 한 무조건 상속 증여로 볼 수 있는 것은 다 과세한다. 여러분 첫 번째 기억할 거 소득세는 뭐였어요? 소득세 열거주의. 열거한 것만 과세예요. 근데 그중에 금융소득은 뭐였어요? 유형별 포괄주의. 그래서 간주라든지 유사 같은 거 다 포함해서 포괄하겠다는 것이고 우리 법인세는 뭐예요? 순자산 증가설. 순자산이 늘어났다면 무조건 과세하겠다. 상속증여는 뭐예요? 완전 포괄주의. 얘는 무조건 비슷해 보이면 다 포괄해서 과세하겠다. 요 유형 네 가지는 여러분이 먼저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자, 다음에 이제 소득세 세율인데요. 세율은 여러분이 할 수 있으면 전부 다 외우시면 나중에 컨설턴트 활동하시면서도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짧은 시간 동안에 시험에 대비하다 보면 다 외우는 게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빨갛게 표시해드린 부분, 이 부분은 좀 꼭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자, 한번 볼게요. 과세 표준이 1,400만 원 이하. 이게 원래 작년까지만 해도 1,200만 원 이하였는데 이번에 1,400만 원으로 변경이 됐죠. 변경된 부분들은 여러분이 꼭 좀 기억하시고요.
1,4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6%고요. 1,400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는 15%, 5천만 원에서 8,800만 원까지는 24%, 8,800만 원에서 1억 5천까지는 35%, 1억 5천에서 3억까지는 38%, 3억에서 5억 40%, 5억에서 10억 42%,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5%예요. 시험 문제에는요, 밑에 보시는 것처럼 종합소득 금액이 1,000만 원인 경우 산출세액은 140만 원이다. 자, 1,000만 원이면 1,400만 원 이하에 해당되기 때문에 6%겠죠. 그러면 140만 원이 아니라 60만 원이 돼야 될 거예요. 이런 식의 문제도 출제가 되지만, 자, 과세표준 구간이 얼마다? 이때 적용되는 세율은 얼마냐? 이렇게도 문제가 나와요. 그때 많이 나오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5천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24%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맨 아래 우리 1,400만 원 6%, 맨 뒤에 10억 원 45%, 그리고 중간에 5천만 원에서 8,800에 24%, 요 세 개의 세율만큼은 여러분이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법인세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업이 좀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좀 의도적으로 약간 이런 부분들 기업인들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법인세를 1% 인하했습니다. 전 구간에 대해서 1%. 금액은 동일한데요. 과세표준 구간은 동일한데 세율만 기존보다 1%. 그래서 9, 19, 21, 24. 자, 원래는 10에서 25%였는데 9에서 24%로 조정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왜 이게 숫자가 뭐 이거 9가 있어? 뭐 이래서 아니라고 고르시면 안 됩니다.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9에서 24%까지 적용을 받는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법인세는 좀 특이하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9%에서 24%까지 받는구나. 그 대신에 구간이 중요하죠. 그래서 제일 최하의 과세 표준 구간은 2억 원 이하입니다. 법인세 같은 경우는 2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9%, 그 다음에 200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19%, 그 다음에 3천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21%, 3천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4%. 시험에는 실은 9%하고 19%가 자주 출제가 되니까 여러분들 요 두 단계에 대해서 잘 보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9%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법인세가 그죠? 과세 표준이 1억 원인 경우에는 얼마를 받는 거예요? 1억 원에 9%니까 90만 원을 우리가 법인세로 여러분들이 납부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속세, 증여세는 같지요. 얘는요, 1억 이하, 1억에서 5억, 5억에서 10억, 10억에서 30억, 30억 초과. 요걸 먼저 기억하고요. 다시요, 1억 이하, 1억에서 5억, 5억에서 10억, 10억에서 30억, 30억 초과. 그리고 10, 20, 30, 40, 50이에요. 그래서 1억 원 이하 10, 그 다음에 1억에서 5억 20, 5억에서 10억 30, 10억에서 30억 40, 30억 초과 50. 그래서 요것만 여러분 잘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밑에 보면 상속받은 금액의 과세 표준이 1억 원인 경우에 산출세액은 얼마냐? 1억 이하는 10%. 그러니까 얼마예요? 1,000만 원이 되겠죠. 이런 식의 문제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금융소득 종합과세인데요. 요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뭐만 기억하시면 돼요? 2,000만 원이 제일 중요한데 볼게요. 과세 대상은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의 합계액이다. 여기서 금융소득은 이자 배당소득이고 개인별 중요하죠. 시험 문제에는 부부 합산 이런 문제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자와 배당을 합친 건데 이자는 포함하지만 배당은 배제된다. 이런 질문도 나온 적 있고요. 자, 그렇다면 세금 어떻게 되느냐? 비과세 금융소득이나 분리과세 금융소득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자, 비과세 소득 뭐가 있느냐? 65세 이상 장애인 등 1인당 5천만 원까지는 비과세하고 있어서 얘는 빼주고요. 분리과세는 10년 이상 장기 채권에 대한 이자, 이거는 30%로 분리과세하고 끝나고요. 세금 후대 종합저축의 이자나 배당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우리가 분리과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기준 보시고 밑에 보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저축성 보험의 보험 차익에 대해서는 분류과세한다. 분류가 아니라 분리과세하겠죠. 그 다음에 비과세 및 분리과세 소득을 포함한 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종합과세 대상이던데 중요한 건 포함한 금액이 아니라 제외한 금액이 되겠죠. 그래서 그것도 틀린 거고. 자, 금융소득 종합과세 핵심은 2천만 원이에요. 2천만 원까지 2천만 원 이하이면 14%로 원천 징수하는 거죠. 지방소득세 포함하면 15.4%로 종결하는 거고요. 2천만 원을 초과했다.
그러면 다른 소득하고 합산해서 아까 우리 제일 밑에 얼마였어요? 예, 6%부터 제일 위에 얼마였어요? 45%였죠. 그래서 6%에서 45%까지 요거를 변경되기 전인 6%에서 42%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 나오고 있으니까 챙겨주시고, 산출세액에 대해서는 종합과세로도 할 수 있고 분리과세로도 할 수 있다. 그러면 무조건 분리과세 해라 이게 아니고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종합과세로 하면 얼마, 분리과세로 하면 얼마, 세금 낼 때는 큰 금액으로 냅니다. 큰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밑에 문제 볼게요. 근로소득자 A씨는 연간 이자 소득이 1,000만 원, 양도소득이 2,000만 원이다. 분리과세되는 A씨의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14%의 세율이 적용되며 140만 원이 원천징수된다 해갖고 괄호넣기가 나온 거예요. 자, 양도소득이 2,000만 원 있는데 양도소득 뭐였죠? 분류과세예요. 얘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융소득은 이자 배당소득이니까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지금 얼마예요? 1,000만 원. 1,000만 원은 2,000만 원 이하예요. 그러면 얘는 종합과세가 되는 게 아니라 분리과세로 끝나는 거죠. 세율이 몇 %였죠? 14%. 지방소득세 별도로 해서 14%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얼마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1,000만 원에 14%니까 140만 원이 원천징수되고 납세 의무는 종결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런 괄호넣기도 간혹 출제가 되기 때문에 세금은 페이지가 몇 페이지 안 되고 여러분들이 또 앞에 우리 생명보험 시험 보시거나 할 때 정리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 중심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시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강의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